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38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쏘쏘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납골당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 도달만 들은 부족하고 행정청의 수리 처분이 필요하죠. 동그라미 2번. 주민등록 전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가 가능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때 실질적 심사의 범위는 제한되는 거죠. 뭐로 제한됩니까?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되는 것이지, 그 밖에 동그라미 2번 나와 있다시피 거주 목적 이외 다른 이해관계, 당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3번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그렇다면은 네 번째 줄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즉 신고서를 제출해서 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쉽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과 같이 실질적 심사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이요.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대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문제 많이 되잖아요.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죽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 여부, 즉 인과관계 인정되는 여부는 이건 여러분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재량행위란 뜻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 법원이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재량행위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해서 미리 협약의 방식으로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죠. 동그라미 3번.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직권 취소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만약 직권 취소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게 되면 불가쟁력이 무의미해진다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4번. 수익적인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면 당사자의 경우는 자기가 사기쳤죠. 그럼 자기가 처분에 의해서 취득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했기 때문에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예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보호 가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3번이요. 행정행위 보관 중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부담은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부담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주된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가 되는 거죠. 주된 행정행위, 본체인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건 뭡니까? 조건이죠. 조건 중에도 뭐가 되겠습니까? 해제 조건이 되겠죠. 동그라미 3번. 행정행위에 붙은 부관의 성격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명백하지 않다. 그럼 국민에게 유리하게 부담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4번.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의무를 부담시켰는데 이행 안 해? 그럼 주된 행정행위를 처리할 수 있죠. 하천 점용허가라고 생각해보세요.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그럼 하천 점용허가 취소죠. 강학상으로는 철회고. 문제 4번이요. 행정행위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행정행위 하자승계는 여러분 쉽게 푸셔야 돼요. 뭐가 하자승계가 되고 안 되고에 해당하는 판례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하자승계가 인정되는 6가지 유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공부에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해거든요. 그 다음은 암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한 공시생이 돼야 돼. 강한 공시생은요, 암기랑 친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해설 5페이지 보세요. 하자승계를 인정한 6유형, 그러고 제가 강공시 암기친 써놨죠. 자, 강한 공시생은 암기에 친해진다니까. 읽어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 강제집행 절차 상호간, 강제징, 수대집행. 2호요. 두 번째, 공시지가 결정과 후속 처분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부과 처분.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후속 처분으로서 수용보상금 결정. 3번 시험 합격 처분과 합격에 따른 면허 처분은 뭡니까? 안경사와 한지 의사 2가지만 있죠. 그다음에 안매장 개장 명령과 개고 처분,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와 매각,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배제 결정. 이 6가지 유형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길게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 계획 인가는 이 6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승계가 안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래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두 번째 중간이요. 수용보상금이죠. 수용보상금 결정. 그럼 수용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수용보상금 결정, 재결을 문제 삼는 거란 말이죠. 이때는 하자승계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틀렸다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유형에 해당하지 않죠. 동그라미 4번이요. 이거는 하자승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있다. 선행처분이 불가역력이 발생해서 두 번째 줄 보고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선행처분 못 다투는 거죠. 그럼 그게 그대로 후행처분에 전달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행처분은 불가역력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다툰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줄 보니까 어때요? 상대방에게 가혹함을 가져온대. 그리고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에 비추어 볼 때 선행처분에 구속력 뭐 얘기하는 겁니까? 불가증력 못 다툰다. 이게 인정될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구속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얘기는 선행처분이 불가증력이 발생되었다고 할지라도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 그 해설에서 여러분 강공시 암기친에서 여섯 번째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 유공자 배제 결정 살펴볼까?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은요 해당 위원회에서요 그냥 공표하고 끝냅니다. 공표하고 끝내기 때문에 공표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지나면은요 뭐 공고라고 생각해도 좋고 고시라고 생각해도 좋고 60일 지나게 되면 효력이 더 이상 못 다툰단 말이죠. 불가증력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확정되게 되면 더 이상 어때요?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독립유공자 배제 결정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왜? 법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되면 독립유공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독립유공자 배제 결정이라는 후속 처분은 잘못된 게 없다고 하지만 선행 처분인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배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말 되게 복잡하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강공시 암기친이에요. 이런 건 사실 그림 그리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림 그리면서 이제 깔끔하게 되는데 이거 말로 설명하려니까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들 다 뭐 기본 이론 강의 공부했고 문제풀이 강의 다 들었으니까 내용 다 알 겁니다. 5번이요.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는 여러분 어때요? 이게 공개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어때요? 세 번째 중간 넘어가시면 자,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 영향이 키워드죠. 동그라미 2번은 자주 나오는 판례는 아닌데요. 피청구인이 이거 법원이요, 법원.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뒤에 그 중에 재판하다 보면은 재판 법정에서 내용을 녹음을 하거든요, 법원에서. 녹음하는 건 폐기합니다. 녹음하는 걸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뭐라 그랬냐면요. 야, 이거는 녹음을 폐기함으로 인해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려면요 녹음물을 폐기한 건 사실행위죠.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려면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폐기한 게 아니라 그냥 시간 지났기 때문에 폐기한 겁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동그라미 3번 한국방송공사도 이러면 어때요?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공공성을 인정받는 공공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4번이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다. 권리 남용이죠. 이런 경우는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를 허용하면 안 되겠죠. 6번이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건물의 명도는 여러분 직접 강제의 대상이죠. 동그라미 2번.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지편 개고 처분에 불응해서 2차 개고 처분을 했다. 이거 2차 개고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에요. 1차 개고의 연기에 불과합니다. 1차 개고만이 처분성이 있어. 1차 개고는 여러분 뭐요? 의사의 통지로서 처분성이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원래 이행강제금은요. 비대체적이거나 부자기 의무에 대해서 부과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쓸모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체적인 자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뭐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건물 철거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죠. 그럼 철거 집행, 대집행 나가야 되는데 대집행이라는 건 여러분 뭐 대체적인 자기 의무죠. 대집행을 하기가 철거 집행을 하기가 행정청도 매우 부담스럽단 말이지. 그럼 이행강제금으로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이행강제금이 형벌과 병고할 수 있죠. 병고라는 건 동시에 과한다는 얘기거든요. 동시에 과하는 게 안 되는 건 뭐밖에 없어. 형벌 상호간에만 병과가 안 되는 겁니다. 7번이요.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합 중국 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카츄샤. 이건 뭡니까? 미군 구성원이죠? 미군 구성원의 공무집행 중에 행위로 피해를 받으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한다라는 게 한미행정협정, 소파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규정돼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직무일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외형상 직무이면 충분한 거죠. 여러분 외관 그 외형 이론이라고 부르잖아. 제가 어떤 사례 설명했어요? 여수 우체국에서 경찰관이 금고털이 했던 사건 얘기했죠. 금고털이 하기 앞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체국 보안 점검 나가서 사전 답사했다니까. 보안 점검 한다고 정복 입고 나갔어요. 이게 외형상으로는 분명히 정복 입고 나갔으니까 뭐로 보여? 이 해당 경찰관의 직무행위를 보인다니까. 하지만 실질은 뭐였어요? 이 은행 털기 전에 사전 답사한 거지. 하지만 이런 경우에 외형에 따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국가배상법상 배상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생명 혹은 신체의 침해에 대해서는 배상에 대해서는요. 3조의 규정이 있거든요. 이걸 한정액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기준액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한정액으로 본다는 얘기는요. 리미테이션 혹은 맥시멈이에요. 그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은 보상금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액설은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배상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4번이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타인의 행위가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어떤 경우 생각하면 될까? 자, 제방이 무너져서 여러분, 제방이 무너져서 그 제방 위를 지나가던 사람이 실족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제방 위를 지나가다가 실족사했다. 그런 경우 생각해 보자고. 그럼 여러분 이때 제방이 무너졌다니까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지.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뭐라 그랬냐면요. 야, 비 오는 날 제방 위를 왜 걸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피해자도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건 맞아. 그러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것만큼 감경하면 돼. 하지만 제방 자체가 무너진 건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 혹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건 맞아. 만약에 피해가 100이라 그러면요. 피해자의 과실이 30이다. 그럼 얼마만큼은 배상해야 해야 돼요? 70만큼은 배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배상 자체는 분명히 인정되고 구체적인 배상액은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 그러면 감경될 수 있다는 얘기. 8번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이주대책은 두 번째 줄이요. 자, 첫 번째 줄 이주대책 언더라인 치고 두 번째 줄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사회적 기본권이죠? 점프하셔서 생활보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보상은요.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 의무를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 그럼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자체는 기속행위예요.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는 사업 시행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묶어주셔야 되겠죠. 사업 시행 대상자가 너 이주대책 대상자야. 그럼 너한테 아파트 분양권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4번 확인 결정한 게 너 아파트 분양권 줄게야. 그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거부는 뭐요? 나에게 아파트 분양권 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한 거죠? 그럼 거부 처분이죠. 동그라미 3번과 4번 모두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수익 처분이고 동그라미 4번은 수익 처분의 거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이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관계.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 어버버하느라고 제대로 주장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소송 단계에서 열심히 주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장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2번.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뭡니까? 세도공이죠. 자가 행정심판 전치, 필요적인 전치가 세도공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도로교통법상 처분 세도공 중 하나죠. 세는 뭐예요? 과세 처분. 도는 도로교통법상 처분이고 공은 공무원에 대한 신분 관련 처분입니다. 동그라미 3번.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재심에서 또 기각됐어. 구제 못 받은 거죠? 그럼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는데 재심 판정 취소해서, 여러분, 재심 판정 취소해서 재심 판정 언더는 치고 재결주의죠. 재결주의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감중특, 감노특 합시다. 감노특 세 가지가 있죠. 감노특, 감 4번, 노. 중앙노동위원회. 특은 뭡니까? 특허심판원이죠. 그 중에 노에 해당하는 거죠. 다만 여러분, 이때 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피고는 위원회 자체가 되는 게 맞지만 중노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노위원장을 피고로 하라고 노동위원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심판 청구 기간을 도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 청구 기간 도구하라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오인했어. 그럼 재결자치 고의원 위법이 있죠. 그런 경우라면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10번이요.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 항고소송 여러분 취무부 세 가지가 있죠. 답은 동그라미 1번이죠. 기관소송은요, 주관소송이 아니라 객관소송이잖아요. 그럼 주관소송은 뭐가 있어요? 취무부에다가 당까지 있는 거죠. 다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6분 많이 해설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설하는 시간이 줄어든 김에 아까 약간 좀 찜찜했죠. 문제 4번에 동그라미 4번 살펴볼까? 문제 4번 동그라미 4번 관련돼서 해설 한번 보자고요. 짜증나는 분도 있겠다. 자, 해설지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6번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배제 결정.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은요, 이거 공고를 한단 말이죠. 공고. 뭐 고시거나 공고일 텐데, 그럼 고시 혹은 공고 되게 되면요,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불복할 수가 없어. 불가쟁력이 발생됐죠. 그런데 이게 친일파 후손들이요,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그동안 유공자 연금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친일파 결정에 대해서 신문 난 거, 관보에 게재된 걸 안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가쟁력 발생한 뒤에 뭐다 더. 그러면 여러분, 친일파라 그러면 독립유공자로 연금 못 받는 거죠. 연금 못 받는 게 억울하다. 그러면 독립유공자 배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봐도 17분. 가장 시간이 짧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